은퇴 이민의 함정 13억 가진 대기업 상무도 못 버틴 이유. 은퇴 준비와 삶에 대해 우리가 진짜로 고민해야 하는 것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 어느 순간부터 비슷한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돈 좀 모이면 더 조용한 나라에서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은퇴하면 나도 해외로 가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특히 경제뉴스에서 은퇴 이민 관련 이야기만 떠도 마치 한 번쯤은 고려해야 할 인생의 업그레이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만 봐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나라로 떠난 사람들의 월 150만 원 생활 콘텐츠가 넘쳐나죠.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정작 그곳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얼마 전 화제가 된 13억 갖고 은퇴 이민 갔다가 1년도 못 버티고 돌아온 전직 대기업 상무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13억도 충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정도면 되는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어려웠다는 거지? 사실 은퇴는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인생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해외 이민은 그 변화에 또 하나의 변수를 얻는 일이죠. 돈뿐 아니라 관계, 언어, 건강, 심리, 문화 적응력, 생활 리듬,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흔들리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오버시즈 라이프, 정말 누구에게나 가능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영상 속에서만 그럴듯해 보이는 신기루에 가까운 걸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은퇴 이민의 함정과 우리가 은퇴 준비에서 꼭 생각해야 할 진짜 논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13억 갖고 태국으로 간 전직 대기업 상무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퇴직 당시 13억 정도의 자산이 있었고 상당히 건실한 편이었어요. 서울 생활비가 부담돼 치앙마이로 은퇴 이민을 선택했고 실제로 초기 생활비는 월 15만 180만 원 정도로 한국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쯤 지나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사회적 관계의 붕괴. 대기업 상무라는 직위를 20년 이상 유지했던 그는 내가 누구인가가 대부분 직함과 역할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직업 정체성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의논할 동료도 없고 존중받는 느낌도 없자 극심한 무기력감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의료 언어 장벽. 생각보다 무릎과 허리의 통증이 잦아지며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일이 늘어났는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치료 과정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죠. 한국이었다면 한 번이면 끝났을 일을 여기선 3번, 4번 설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 부부관계 악화. 부부 둘만 하루 종일 마주 보고 있다 보니 그동안 일 때문에 묻어두고 살던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아내가 먼저 한국행을 주장했고 그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돈은 충분했다. 내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지. 2. 포르투갈 은퇴 이민한 부부 처음 1년은 천국, 그 다음은 외로움의 지옥.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유럽 여행 중 반했던 포르투갈로 은퇴 이민을 갔고 한 달 생활비가 한국의 절반이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햇살, 여유, 친절한 사람들, 와인, 산책.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삶의 리듬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1. 친구 취미 역할의 부재.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친구를 만나고 서로 안부를 묻고 농담도 하고 때로는 툭하면 술 한잔 기울이던 관계의 밀도가 해외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긴 참 좋아요. 그런데 좋은 걸 함께 느낄 사람이 없어 외롭습니다. 문제 2. 자녀와 거리감. 손주 돌잔치, 아이 생일, 가족 모임 같은 한국의 이벤트에 못 가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부모로서 존재감이 점점 사라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제 3.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심리적 불안. 처음에는 한국보다 물가도 싸고 여유롭게 살겠다였지만 60대 후반에 접어들자 문득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아프면 누가 도와주지?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 하는데 그때 상황이 허락할까? 결국 이 부부는 은퇴 6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부모님과 자녀 때문이었지만 속마음은 외로움을 못 견디겠다였습니다. 3. 말레이시아로 간 50대 IT 프리랜서 은퇴 이민이 아니라 생활 기반 상실.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은퇴라기보다 한국의 치열함을 피하고 싶어서 일찌감치 말레이시아로 간 50대 프리랜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온라인으로 일하는 능력이 있었고 언어도 나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즉 조건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1. 현지 경제 위기, 체류비 상승. 물가가 크게 올라 생활비가 예상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해외가 무조건 싸다는 믿음이 깨졌죠. 문제 2. 업무 네트워크 붕괴. 온라인으로 일해도 결국 주요 고객은 한국이었어요. 시간차, 연락 지연, 미세한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의뢰가 줄어들면서 일을 지속할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문제 3. 귀국 후 낀 세대가 되는 두려움. 해외에서 오래 살면 한국의 문화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는 3년 떨어져 있었는데 10년 뒤처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귀국했고 해외에서의 3년이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이민보다 먼저 내 삶의 구조를 준비해야 한다. 위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변화의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해외는 그 구조 변화를 극단적으로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 준비에서 다음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1.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은퇴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시간을 채워주던 회사입니다. 시간표, 역할, 책임, 만남, 올권.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어디서 살든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활동을 지속할지, 어떤 목표를 만들지, 이게 모두 준비돼야 합니다. 이 나를 지탱해주는 관계망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결국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날씨도 외롭고 아무리 싼 물가도 의미 없고 아무리 멋진 바다가 있어도 허전합니다. 친구, 동네 사람, 동호회, 가족, 직업적 네트워크. 이 모든 게 삶의 안전망입니다. 삶 건강과 돌봄 시스템이 실제로 나에게 맞는가? 60대 이후엔 의료 접근성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한국이 의료 접근성 세계 최상위권인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는 저렴해 보여도 언어거리 문화 장벽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사돈보다 더 중요한 건 적응력과 내면의 회복력이다. 은퇴 이민은 결국 적응력 테스트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는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을 열고 살아갈 수 있는가? 변화를 즐기는 성향인가? 혼자만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은퇴 이민은 생각보다 힘든 길입니다. 결론. 은퇴 이민은 도피가 되면 실패하고 삶의 확장이 되면 성공한다. 해외에서의 삶이 나쁜 선택이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자신의 삶을 잘 꾸리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 관계, 취미, 역할, 건강관리, 경제력, 자기만의 리듬이 이미 잘 잡혀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서도 그걸 확장할 뿐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지친 마음으로 도망치듯 떠나면 해외는 은퇴자의 고립을 더 크게 만드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보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 답이 먼저 서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실 점검과 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은퇴 이민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